결국 챗GPT도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연결의 어떤 가치를 통해서 챗GPT라는 가치가 만들어진 거지. 아마존이 네트워크 확장 면에서 현실 세계까지 넘어오려고 하는 거야. 온리원 성자 도식이 된다는 게 왜 기존의 기업이 이런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가? 첫 번째는 이런 이제 오가닉 관점에서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엑스포넨셜이라고 지수함수지. 이 오가닉 비즈니스는 지수함수적인 성장을 하는 거야. 자, 요거는 이제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프로 그리면 오가닉 비즈니스가 초기에는 굉장히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수익도 얼마 안 나고, 하지만 이것이 수익이 실현이 되고 하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 기간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견뎌내야 되고, 이 기간을 굉장히 긴 기간일 수도 있지. 이 기간을 견뎌내고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네트워크의 가치가 발현이 되고 그게 지수함수적으로 성장이 되는 시기는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후에 발현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회사가 이런 오가닉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새로운 기업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지. 그만큼 인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지. 그리고 아까 또 얘기했듯이만 이 오가닉 비즈니스는 이 관점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0에 가까운 가치를 무한대로 확장을 해서 기업의 이윤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기존의 기업들이, 왜냐하면 기존의 기업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그 물건의 가치를 인정을 하고 그걸로 통해 수익을 얻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서 수익을 얻으려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 기존에 성장이 되고 있는 기업을 처음부터 따라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 지금까지 이제 오가닉 비즈니스 관점에서 기존의 기업들이 이미 안정이 되어 있는 오가닉 비즈니스가 하는 사업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를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했고, 아까 설명한 하드웨어의 어떤 가치보다는 소프트웨어 가치, 그리고 노드나 디바이스의 가치보다는 링크의 가치가 훨씬 더 크게 가치에 부여가 된다는 변화의 세상에서, 그러면 지금 이제 시총 1등 하고 있는 애플은 어디에 속할 것 같아? 애플은 핸드폰이라는 디바이스도 만들지만 iOS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수익도 많이 얻지. 애플은 뭐 한 이 정도 되겠지, 그지? 그러나 애플은 또 이런 링크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아직 이쪽으로 넘어오지는 않은 거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양쪽에 걸치고 있는 회사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최근에는 가치가 소프트웨어나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좀 더 가치가 더 있는 쪽으로 넘어가려고 할 수도 있겠지, 그지? 예를 들어 삼성이 뭐 소프트웨어 하지는 않지, 그지? 이쪽으로.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링크 쪽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시도는 하고 있지, 지금. 뭘 통해서? AI를 통해서, 챗GPT를 통해서. 결국 챗GPT도 뭐냐면 모든 데이터와 데이터를 다 연결을 하고 그걸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만들어낸 게 결국은 인공지능인 거거든. 그것도 연결의 어떤 가치를 통해서 AI라는 챗GPT라는 가치가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챗GPT를 통해서 이쪽으로 기업의 가치를 올려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근데 이제 삼성은 뭐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나 어떤 링크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고, 그리고 아마존은 기존의 소프트웨어 링크를 하는데 이쪽으로도 넘어오고 있지. 뭘 통해서? 아마존은 아마존 킨들이라든지 여러가지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려고 하고 있어. 그리고 최근에는 오프라인 매장도 내고 있고, 아마존이 이런 하드웨어로 넘어오려고 하는 이유는 그 하드웨어를 디바이스를 팔아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확장 면에서 현실 세계까지 넘어오려고 하는 거야. 네트워크를 확장을 하는 거를 온라인상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생활하면서 그런 네트워크를 좀 더 현실 세계에 더 확장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는 거지, 그 디바이스를 팔아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러한 가치의 면에서 보면 기업들이 네트워크를 좀 더 확장하려고 하는 면에서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가릴 것 없이 생태계를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이 가치의 축을 이런 XY 축만 있는 게 아니라 아빠 개인적으로는 축을 하나 더 둘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이거를 X축이라고 보고 이거를 Y축이라고 보면 Z축을 하나 만들 수가 있지.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모두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이제는 인지라든지 가치 교환이 가능한 메타버스 세상도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기업 활동이라든지 이익 창출이 비즈니스가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Z축의 메타버스도 앞으로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지? 이런 현실 세계에서 나와가지고 메타버스 세상에서도 기업이 가치와 이윤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Z축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거기에다가 아빠는 부가적으로 격가지 축이라고 해서 탈중앙화, 분산장부라고 하고 웹3 이 격가지 축도 앞으로는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어디서 실현하고 어떻게 실현하고 하는 것을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존의 현실 세계에서 디바이스와 어떤 링크 관점에서 한 단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논지가 될 것 같아. 지금까지 이제 오가닉 비즈니스가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특징이 있고 본질적인 가치가 어떻게 지금은 이동이 되고 있는지를 통해서 각 기업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오가닉 비즈니스를 네트워크 비즈니스 관점에서 가장 잘 구현을 하고 있고 가장 잘 실현이 되고 있는 예시를 이 책에서는 아마존을 비교하고 있어. 아마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정보와 컨텐츠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월마트는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이지, 그지? 대형 판매 업체이지만 결국 물건을 판매한다는 걸 보면 이쪽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 2016년도에 그때 당시에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어떤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지 않고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적당하게 판단을 하고 합리적인 구매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돈을 벌겠다. 뭐 도움을 줘서 이제 돈을 벌겠다는 거겠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2016년도에 제프 베조스가 얘기한 거는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구매자가 어떠한 구매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건지를 아마존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활동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 결국 아마존은 네트워크를 판다는 거지. 그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가치를 통해서 기업이 수익을 올리는 거지. 관련된 그림은 그림 17, 18, 19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 아마존은 살아있는 네트워크다. 아마존의 네트워크 효과를 그림으로 도식화한 거를 보면 참고가 될 거고, 그러면 과연 월마트와 아마존은 2014년도를 그림 20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월마트와 아마존이 매출액을 보면 월마트는 485빌리언 달러였지. 그때 아마존은 83빌리언. 그리고 영업이익은 27빌리언. 아마존은 0.18빌리언. 시총은 월마트는 187빌리언. 아마존은 280빌리언. 2014년도 보면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면에서는 거의 뭐 7배, 8배 정도로 월마트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앞서 있지. 그런데 기업의 시가총액을 봤을 때는 월마트보다 아마존이 1.5배 정도 크지. 그러면 왜 이런 기업의 실적보다 작은 이런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기업의 시총, 기업의 가치 측면에서는 1.5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7배 정도 차이가 났는데 7배 작은데 시총은 1.5배 정도 크지. 결국 이거는 뭐냐면 이때 아마존의 기업의 가치를 이 월마트가 물건 파는 어떤 그런 가치보다는 어떤 다른 가치를 인정을 했고 그 가치가 이렇게 기업의 시총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 그림 21에 보면 최근까지 꾸준하게 월마트랑 아마존이 매출을 어느 정도 올리고 있는지를 도표로 보여주고 있는데, 도표를 보면
지금 매출액은 거의 다 따라왔지, 그치? 지금 월마트가 2022년도에는 572빌리언, 아마존은 513빌리언, 영업이익은 22빌리언, 다음 여기 33빌리언, 33빌리언인데 이거는 21년도 자료야. 22년도에는 아마존이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손실을 봤어. 그래서 일단은 21년도 기준으로, 그 다음 시총은 382빌리언. 아마존은 지금 거의 1000빌리언이지, 1트릴리언. 지금은 보면 아마존이 매출이랑 영업이익 면에서는 뭐 조금 앞서는 부분도 있고 거의 비슷해졌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러나 기업의 시총은 아마존은 지금 1000인데 이거는 그림 26과 27을 보면 최근 10년간 주가 비교를 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가장 많이 올렸을 때는 4배, 3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났었거든. 결국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비슷하더라도 기업의 가치는 또 3배 이상 높은 거야. 이 월마트는 이 매출액이 어떠냐면 물건을 판 그 물건 개개의 가격이지, 그지? 거기에서 이제 이윤이 남는 거고, 이 아마존은 이 매출이 물건 판 가격을 다 합한 게 아니라 그 물건을 구매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주고 거기에서 수수료를 합한 거야. 아마존에서 판매자가 판 그 물건의 가격을 다 합치면 이것보다 월등히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매출액은 물건 가격의 총합이 아니라 수수료도 포함이 된 거야. 수수료가 결국은 네트워크에서 오는 가치이기 때문에 단순히 매출액으로만 비교했을 때보다 기업의 시총은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지. 그 정도로 네트워크의 가치가 쳐준다는 거지, 그지?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더 쳐준다는 거야.